노다지 설전. 오늘의 주인공은 혜성처럼 나타난 의료계의 게임 체인저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작년이죠. 2025년 한 해 매출이 무려 6배 가까이 폭증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시장의 모든 주목을 한몸에 받았죠. 입원 환자 원격 모니터링이라는 신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국내를 평정하고 이제는 훨씬 더 큰 해외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무서운 성장세는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 원대한 해외 진출의 꿈은 성공적인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이 국내외 고성장 신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낙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반대편에 서겠습니다. 물론 그 폭발적인 성과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아직 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한 굉장히 초기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라는 점을 들어서요. 지금의 장밋빛 전망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하고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이미 국내에서 정말 압도적인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고요. 명확한 숫자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자신감입니다. 우선 작년 실적이 모든 걸 말해주죠. 2025년 매출이 48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600%, 그러니까 6배가 뛴 거고요. 더 놀라운 건 벌어들인 돈의 3분의 1 이상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했는데 이건 사업이 완벽하게 본궤도에 올렸다는 강력한 증거죠. 네, 매출 성장세가 가파른 건 사실이지만 이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온다는 건 좀 의외네요. 보통 이런 성장 초기 기업들은 투자를 계속 늘리느라 이익을 내기 어려운데 말이죠. 바로 그 점이 시어스의 두 번째 강점인 독점적인 비즈니스 모델 덕분입니다. 보통 의료기기 회사는 병원의 장비를 비싸게 팔죠. 하지만 시어스는 전력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심전도,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그 웨어러블 기기, 즉 하드웨어와 관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병원에 거의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대신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 수가를 병원과 나누는 거죠. 병원 입장에선 초기 투자비가 전혀 없으니까 도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병원과 파트너가 되는 방식입니다. 병원과 시어스가 한 배를 타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고 이미 전국 1000여 개 병원이 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공 공식을 그대로 해외에 이식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중동 최대 의료그룹과 협력을 시작하는데 중동은 국내보다 의료 수가는 4배 이상 높고 시장 규모도 훨씬 큽니다. 국내에서보다 훨씬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말씀하신 성과들이 인상적이라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한 숫자 이면에 가려진 불확실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말씀하신 국내 시장 평정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것 아닐까요? 웨어러블 모니터링 분야 1위라고는 하지만 전체 병상 기준 시장 침투율은 고작 2%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걸 98%의 성장 잠재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 봅니다. 2%라는 건 아직 이 시장의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언제든 강력한 후발주자에게 선두를 내줄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수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째, 해외 진출의 불확실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 진출은 파트너사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는 것과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회사 스스로도 입장권을 받는 것과 돈을 버는 건 다른 이야기라고 인정하고 있고요. 중동 시장이 잘 풀릴 거라는 기대감에 너무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2027년부터 해외 수요가 폭발하면 당연히 생산 설비를 늘려야 할 텐데 이때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대웅제약과의 유통계약이 2028년에 만료되는데 재계약 시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이런 리스크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좀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럼 국내 시장에 대한 우려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2%라는 침투율이 낮다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게 바로 기회라고 봅니다. 국내 병상 수가 약 70만 개인데
시어스는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먹을 파이가 거대하게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경쟁자가 쉽게 들어오기 힘든 구조를 이미 만들어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구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앞서 말씀하신 그 수가 공유 모델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핵심이지만 더 중요한 건 싱크 얼라이언스라는 생태계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회사의 장비들이 각자 따로 움직이잖아요.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려면 간호사가 일일이 수치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죠. 시어스의 싱크 시스템은 이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장비들에게 실시간 통역사를 붙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 감시 장치, 인공호흡기, 수액 펌프 등 모든 기기의 정보가 하나의 화면에 통합되어 표시되죠. 병원 입장에서는 운영 효율이 극적으로 올라가고 의료사고 위험은 줄어듭니다. 한번 이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한 병원이 과연 다른 회사 제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락인, 즉 자물쇠 효과입니다. 네, 그 싱크 얼라이언스의 개념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병원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이니까요. 하지만 그 기술적 혜자가 영원할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메디아나와 같은 전통적인 환자 감시 장치 강자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은 유선 제품이 주력이지만 이들이 언제까지나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드웨어 제조 기술력은 이미 검증된 회사들이고 여기에 무선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순간 시어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어스는 소재, 센서, AI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일종의 수직 계열화를 이룬 거죠. 단순히 하드웨어 하나 잘 만든다고 해서 이 복잡한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방향을 봐야 합니다. 현재 시어스의 방식은 여러 센서를 몸에 부착하는 형태인데 시장이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모든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올인원 패치 형태일 겁니다. 그런데 시어스가 이 올인원 패치 개발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만약 경쟁사가 이걸 먼저 상용화한다면 지금의 시장 구도는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태계가 좋아도 더 편리하고 정확한 핵심 기술이 나오면 소비자는 움직이기 마련이니까요. 이건 기술적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올인원 패치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신뢰도 문제 때문에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어스의 전략은 그 시간 동안 싱크 얼라이언스를 통해 국내 70만 병상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설령 나중에 경쟁사가 또 좋은 패치를 내놓더라도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해외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부분이야말로 시어스의 성장 잠재력이 폭발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외 시장이야말로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 진출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그 부분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봅니다. 서두르지 않고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회사 측에서 밝힌 지연 사유가 서비스 플랫폼과 정보 보안 체계 준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기기 인허가만 받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미국의 복잡한 의료 환경과 까다로운 보안 규제에 맞춰 현지화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어설프게 시작하느니 한 번에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동 시장에서의 성공이 그 발판이 될 겁니다. 중동 시장의 수익성이 높다는 건 알겠습니다. 국내보다 수가가 4배나 높다고 하셨죠. 하지만 중동에서의 성공이 미국에서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의료 시스템, 규제, 문화, 모든 것이 다른 시장인데요. UAE에서 성공한 모델이 뉴욕의 대형 병원에서 그대로 통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시장마다 특성은 다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레퍼런스입니다. 중동 최대의 의료그룹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그 실적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어스의 중동 파트너사는 미국 내의 대규모 병원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의 대주주입니다. 즉, 중동 파트너십은 단순히 중동 시장 진출을 넘어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VIP 통로를 확보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2029년까지 전체 매출의 70%를 해외 싱크 사업에서 달성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 목표는 담대하다기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과욕에 가깝다고 봅니다. 불과 3년 안에 그것도 언어와 문화, 의료 시스템이 전혀 다른 여러 국가에서 복잡한 병원 시스템 연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전체 매출의 70%를 거기서 만들어낸다? 이건 정말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장밋빛 미래에 가려진 현재의 사업, 즉 미래 사업의 불확실성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퇴원환자 모니터링 시장의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직 열리지도 않은 시장입니다. 그저 기대감의 영역에 불과하죠. 언제까지나 병원에만 둘 수는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환자는 집에서, 의사는 병원에서 원격으로 환자를 돌보는 시대가 곧 열립니다. 이 시장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가 될까요? 이미 수많은 병원에 입원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깔아놓은 시어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부터 퇴원 후 재택관리까지 뭐랄까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니까요. 정책 방향이 긍정적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책 발표와 실제 시장이 열리고 거기서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하신 심정지 예측 같은 차세대 AI 기술은요. 그게 바로 시어스의 기술적 격차를 더욱 벌려줄 싱크 2.0의 핵심입니다. 현재 시스템에 심정지나 폐혈증 같은 위급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AI 솔루션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서 예측과 예방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병원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입니다.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쟁사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혜자를 더 깊게 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심정지 예측 알고리즘, 인허가 목표 시점이 2028년입니다. 2년이나 남았죠. 이건 그 기술이 아직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술 개발이 과연 성공적으로 끝날지, 규제 당국의 허들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상용화는 언제가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너무 앞당겨서 현재의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혁신은 처음에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어스는 이미 국내 시장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면서 그 잠재력을 증명했습니다. 미래 기술 역시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2025년에 보여준 그 폭발적인 성과는 분명 괄목할 만합니다.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선두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오늘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기업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개척해야 할 국내 시장이 98%나 남아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언제든 경쟁자에게 추격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진출, 특히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의 성공은 아직 안개 속에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검증된 성공과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후자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판단하기에 지금의 성장세에 대한 맹신보다는 신중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저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이미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수익성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누구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술적 혜자와 시장 선점 효과 덕분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불확실하다고 지적하신 해외 시장 역시 당장 올해부터 수익성 높은 중동 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이는 향후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교두보가 될 것이고요. 현재 제기되는 우려들은 모든 성장 기업이 겪는 자연스러운 성장통에 불과하며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진짜 성장 스토리는 이제 막 1회를 시작했을 뿐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한쪽에서는 국내에서의 압도적인 성공을 발판으로 해외 시장까지 정복할 것이라는 밝은 미래를,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낮은 시장 침투율과 해외 진출의 높은 허들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지적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한 혁신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